어느 날이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도 몸이 아팠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소처럼 집 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무슨 감정이었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 슬퍼서 울었다기보다 그저 흘러내린 눈물에 가까웠다.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북받친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렁였고 그 울컥함은 눈물이 되어 흘렀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나는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사람은 울 이유가 없어서 우는 날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아마 마음속에서 오래 쌓인 어떤 것들이 흘러나온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걸. 은퇴 후의 삶은 외부의 눈으로 보면 평온해 보인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 스트레스도 없다. 시간은 넉넉하고 마음만 먹으면 산책도 할 수 있고 취미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은 채 하루를 흘려보낸다. 왜 눈물이 났을까라는 질문은 결국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울게 된다. 그렇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많은 감정을 품고 있다. 김상호 씨는 72세다. 공기업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부장으로 퇴직했다. 퇴직 후 그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을 다녀왔다. 유럽, 동남아, 국내 일주까지. 몇 달은 그렇게 흘러갔다. 가족들도 그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다. 그는 TV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가끔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그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고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고 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이정혜 씨는 70세 주부다. 남편보다 2년 먼저 퇴직했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따로 살고 있다. 정혜 씨는 늘 바빴다. 집안일, 손주 돌보기, 남편 식사 준비까지. 하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병상에 눕게 되면서 그녀의 삶도 함께 멈췄다. 병원과 집을 오가던 시간이 1년, 요양병원에 남편을 보내고 혼자 집에 남겨졌을 때 정혜 씨는 처음으로 고요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고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하루가 며칠씩 이어졌다. 그런 어느 날 그녀는 텅 빈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란 사람이 여기 있긴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은퇴 후의 정체성 상실과 깊은 고독을 그대로 드러낸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게 낯설고 불안하다고 했다. 정진호 씨는 74세다. 퇴직 전에는 고등학교 교장이었고 교육자라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는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처음엔 후배 교사들과 연락이 오갔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았고 자신이 점점 시대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었다. 이제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일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말고 눈물이 났다. 책 속의 한 구절, 존재는 말이 사라질 때 무너진다는 문장에서 그가 무너졌다. 그에게는 이제 말할 상대가 없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해 줄 사람도 없었다. 예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줬는데 지금은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게 참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닮아있다. 삶의 외적인 조건은 달라도 내면에서 겪는 공허함과 고립감은 매우 유사하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겪는 정체성의 붕괴이며 시간이라는 새로운 풍경 앞에 놓인 존재론적 질문이다. 출근하지 않는 하루는 처음엔 해방이지만 곧 무게가 된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이 마음에 스며든다. 특히 오랫동안 어떤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그 상실은 더 깊고 더 오래간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우울한 것도 같고 허전한 것도 같고 외로운 것도 같지만
어떤 날은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참거나 억지로 덮어두려 한다. 하지만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 날 문득 예고 없이 올라온다. 멍하니 있다가 흘리는 눈물은 그 증거다.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이 오래된 마음의 파편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이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반드시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된다. 작은 루틴이라도 좋고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자신을 위한 산책, 무언가를 기록하는 일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나를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순간들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나 자신에게 되묻고 답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마음은 천천히 회복된다. 회복은 시간을 요한다. 가끔은 다시 눈물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정체를 모르는 불안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여정의 일부가 된다. 은퇴 후의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 감정이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내면이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우리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순간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 날은 어쩌면 가장 진실한 감정이 말 걸어오는 날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당신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은퇴 후 이유 없는 눈물은 결코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삶의 구조가 송두리째 바뀐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서적 반응 중 하나로 봐야 한다. 우리는 은퇴를 단순한 직업의 종료로 이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한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해온 정체성, 역할, 책임, 소속감이 동시에 해체되는 전환기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오랫동안 하나의 직업이나 조직에 자신을 바쳐온 사람일수록 그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단절된 시간, 줄어든 사회적 접촉, 바뀐 생체 리듬, 그리고 점점 흐릿해지는 존재감은 은퇴자가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의 배경이 된다. 멍하니 앉아있다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 복합적 감정의 교차점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파열이며 그 이면에는 고립과 정체성 상실이라는 깊은 심연이 있다.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감정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축적된 스트레스나 억제된 감정이 자율적으로 분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은퇴 이후 일정한 자극이 사라지고 긴장이 느슨해지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떠오른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은 여전히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상실, 불안, 외로움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해소 혹은 감정의 자율적 방출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은퇴자는 평생을 무언가를 참으며 살아온 경우가 많다. 상사의 눈치, 성과에 대한 압박, 가정의 책임감 등은 감정을 억제하도록 강요했고 이 억압은 퇴직 이후 삶의 여백 속에서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래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부유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말할 상대의 부재다. 은퇴 전에는 직장이라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대화 상대를 가질 수 있었다. 업무와 관련된 대화는 물론 점심시간의 잡담이나 회의 중의 아이 컨택도 모두 관계의 증거였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런 일상적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다. 실제로 노년기 외로움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지지망이 약화된 경우 우울감과 무기력의 정도가 현저히 높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는가라는 심리적 연결감이다. 멍하니 앉아있다가 울게 되는 이유는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고립감, 그리고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절감 때문이다. 특히 노년기의 감정은 섬세하고 복합적이어서 이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대상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정서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계의 재조직을 가장 먼저 강조한다. 또 한 가지 관찰되는 현상은 시간의 구조가 무너진 데서 오는 방향 상실이다. 은퇴 전에는 하루의 흐름이 정해져 있었다. 기상, 출근, 업무, 점심, 퇴근, 저녁이라는 흐름은 시간 속에서 정체성을 지탱하는 틀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이 구조가 사라지면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넓고 의미 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른바 시간의 무의미성은 심리적 불안정감을 키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구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의 리듬이 사라지면 자신이 어떤 시간 안에 존재하는지도 인식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루틴을 재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단순한 기상시간 고정이나 식사 준비, 산책, 독서 등도 좋다.
중요한 것은 반복 가능한 활동을 통해 시간 속에 자신의 존재를 다시 심는 일이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은 점차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핵심은 은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울음을 부끄러운 감정 표현을 약한 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남성 노년층에게 참는 것을 미덕으로 주입해왔고, 여성 역시 자식이나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해왔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서툴다. 하지만 심리학은 말한다. 감정을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도 없다고. 울음을 자각하고 마음의 언어로 정리하고 이를 누군가와 나누는 과정이 곧 치유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노년기는 늙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체성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삶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은퇴 이후의 삶을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시 그려나가야 한다. 감정의 흐름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울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울음에서 시작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정서적 전환기를 겪고 있는 은퇴자들에게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감정 공유 모임, 은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 정서 코칭 등의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은퇴자의 눈물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이 사회가 품어야 할 정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은퇴한 이들의 마음을 누가 듣고 있는가? 그들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흘린 눈물 한 줄기에도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은 말로 연결되어야 치유된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은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은퇴 이후 흘린 이유 없는 눈물은 실은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며 동시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내면의 신호다. 전문가와 사회, 가족 모두가 그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 눈물에서 삶의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